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물 드시고 딱 네. 정해드릴게요. 월 300을 내가 네. 그 정도 수입을 만드는데 월 300. 그 정도면 경제적 자유 아닌가요? 저도 회사 10년 다니고 네. 퇴사할 때 네. 그때가 세후 290이었어요. 장난 아니었죠? 그 대기업인데.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왜냐면 특히나 서비스업이 되게 약해요. 네. 서비스업이 되게 약해서 네. 저는 저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축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진짜 저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100억 자산가가 네. 되셨다고 써 있는데 110억인가요? 맞습니다. 예, 110억 자산가라고 돼 있는데 저축을 안 하고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요 처음에 써 있는 게 300만 원이잖아요. 예. 전 직장 하나밖에 안 다녀봤거든요. 예. 그리고 그 10년 동안 다녔고. 근데 이 300만 원이 있던 시점이 제가 언제였냐면 네. 딱 회사 3년 차였어요. 어. 그 말은 제가 그때 당시에 월급 한 200부터 시작을 해서 네. 서울에 집이 없고, 그러니까 생활비를 써야 되고 주거비를 써야 되고 네. 뭐 술도 먹어야 되고 이것저것 네. 따져봤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은 전 모으는 게 말이 안 된다 생각했어요. 진짜 실제로도 안 모였고요. 예, 예. 그래서 한 3년 하다 보니까 정말 1000만 원 모으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300만 원을 어떻게 투자를 해요? 신용대출. 직장을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3년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제 직장인이 제일 좋은 건 네. 사실상 내 신용이 아니다. 아. 나라는 사람은 보잘것 없을 수 있지만 네. 내가 속해 있는 그 회사는 신용도가 뭐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네. 대기업을 다니셨잖아요. 그 신한은행 광교점 네. 정확하게 기억해요, 이름도. 네. 그 시점도 너무 기억나고 거기서 2천만 원으로 네. 빌려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인천 쪽 경매부터 2012년 말 2013년 초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원룸 오피스텔에 처음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오피스텔에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도 들어요. 네. 그때 제가 당시에 그게 한 4년차 정도 된 오피스텔이었는데 네. 7,400 정도의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요새 좀 오르고 있더라고요. 요즘엔 빌라까지 오르더라고요. 네, 요새 좀 오르고 있긴 네. 한데 그 전까지는 그 돈으로 팔고 싶었는데 사실 못 판 적은 있었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갖고 계세요? 가지고 있는데 뭐 어차피 인천시청역도 GTX잖아요. 예. 삐선 들어오니까. 그죠. 또 그 사시는 분도 인천시 공무원이기도 해서 그 인천시 거랑 가까워요. 네네네. 네, 인천시청이랑 가까워가지고 좀 더 지켜보자. 배 밖으로 뭔가 뭐 나왔던 게 뭐냐면 제가 네. 한 대리쯤 달았을 때 네. 그때 경매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경매로 그때 당시로는 지금 같은 갭 투자가 제가 아니었고 아예 몰랐어요. 저는 그냥 경매 배우면서 너무나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클을 보고 흐름을 보고 뭘 보지만 그때는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했고 그 단지에서 내가 이 물건을 얼마나 싸게 사냐. 네. 2, 3천 싸게 사서 좀 이따가 팔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경매로 사면 보통의 투자는 담보대출을 끼고 네. 그 다음에 월세입자를 드리고 그럼 결국에는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 월세를 받는데 경매를 한다는 그쵸? 거. 그죠? 한 4채, 5채로 경매를 가지고 있다 보고 월세를 또 한 40, 뭐 30, 50 이렇게 받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월급보다 월세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게 제가 경매 시작한 지 2, 3년 안에 아마 달성했던 것 같아요. 2, 3년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아니 근데 그게 네. 왜냐면 300으로 시작하고 2천을 신용을 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저도 소액 세팅을 하다 보니까 2천이 금방 녹더라고요. 경매로 한다 네. 그래도 내가 보증금이 들어가고 월세 세팅을 한다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 내고 입찰가 10% 내고 그쵸. 그 다음에 대출 받아서 메우고 그 다음 보증금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세팅을 하는데 이게 2천 가지고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300을 세팅하는 하니까. 제가 인천 아파트 2개를 네네. 딱 잡아가지고 네. 한 2,300 정도 해서 월세 세팅을 했고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기본 세율이 지금은 2년이잖아요. 네네. 그 당시 1년이었거든요. 1년 있다가 바로 팔았죠. 네, 그리고 한 7천 이 정도에 받아서 1억 네. 1천, 1억 2천 이렇게 발급 팔아서 네네. 1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이미 현금이 사실은 어느 정도 생기긴 확보가 했었어요. 되는구나. 1년 만에. 그쵸. 지금이랑은 좀 달라요. 세법이 예. 달라져가지고 예. 그 당시에는 좀 쉽게 했었고 어느 정도 현금이 쌓인 다음에 네. 그때 이제 다시 뭐 1,000을 쪼개든 2,000을 쪼개든 또 한 5개 사고 똑같은 방법. 그렇게 인천에서 집을 사고 팔다가 예. 어느 정도 현금 모았을 때 제가 서울로 온 게 한 2017년 정도.
그때 이제 서울이나 경기 물건을 네. 갭으로 그때부터 이제 갭투자를 시작했거든요. 네네. 2017년부터는 갭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때 서울에 25평 계단식을 한 2천만 원 정도에 샀고요. 네. 물론 신축이라 기대하시면 안 되고 예. 진짜 20년 된 구축. 예. 그리고 경기도는 한 1,000만 원 정도. 25평. 예. 그것도 뭐 저는 GTX 호재가 있는 곳만 샀었어요.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 맞아. 남양주 평내라든지 예. 이정부, 뭐 일산, 음. 뭐 그렇게 뭐 수원 이런 데도 많이 샀었고 1,000만 원 게 흔했죠. 흔했어요. 예. 사실은 되게 흔했어요. 예. 저도 못 산 것도 되게 많고 아쉽기도 한데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뭐 이렇게 하라고 제발 하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안 하고 말했어가지고 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되게 많이 부자가 됐는데 지금 와서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네. 주위에 또 물어본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아직 사도 괜찮냐? 네네. 근데 저는 제가 그 시절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너 해라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사실 투자했던 사람한테 네. 이번에 여기 괜찮은데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왜냐면 어차피 이 사람 투자하고 나도 투기꾼이고 뭐 서로 그러니까 네. 그냥 정보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실거주 물어보면 그 사람 대답을 못 해주겠어요. 사람들이 내가 상담을 해주려면 네. 진짜 이 집에 뭐 다 알아야 돼요. 어. 얼마를 벌고 뭐 얼마의 소득이 있고 아니면 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걸 다 알아야 네. 그거에 맞춰서 뭘 제안을 하지. 근데 물어보는 게 너무 막연하게 물어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단순하게. 네. 뭐 어디 오를 것 같으면 추천해달라고 이런 건데 사실상 내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네가 실거주를 거기 가서 살 거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더라고요. 차라리 투자하는 사람끼리는 얘기가 편해요. 그리고 어차피 편하죠. 그 탓이 자기 탓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순수한 사람들이 더 얘기하기 어려워요. 어렵고 네. 투자자는 사실 투자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좀 투자자 말이 또 따로 있어요. 네. 왜 따로 있냐면은 지금 시점에서 만약 투자자끼리 모였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어디가 제일 나아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사이클이 읽거든요. 네. 뭐 그 지역은 반등한 게 언제고 지금 상승장 기대해 봤을 때 뭐 반등한 게 2년밖에 안 됐으니까 3년이니까 네. 뭐 개인으로도 2년 들어갔다 나와도 되고 법인이면 뭐 상관이 없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을 찝을 수가 있는데 이런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저도 되게 막연하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렵죠. 그러니까 투자자끼리 만났을 때 얘기가 더 쉽긴 해요. 실거주가 더 진짜 제일 어려워요. 실거주 네. 한다는 사람, 저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저 이제 전문가분들 많이 만나니까 자기 집 팔아야 되냐고 무서워서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거를 야 떨어지긴 떨어질 건데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오를 수 있으니까 그 일단 팔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떨어질 건데 팔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너무 막연하게 대화를 해줄 수밖에 없죠. 네. 너무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100%뭐 기다 아니다를 저도 그런 성격이긴 한데 어렵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면 평생에 있어서 그런 살까 말까에 대한 생각은 보통 사람이면 한두 번, 두세 번 하고 사실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건 순전히 제2사잖아요. 네네네. 순전히 제2사로 저는 당연히 매매. 왜요? 왜냐면 월세도 제가 살아봤고요. 네. 전세도 살아봤고요. 근데 그 당시에 집주인의 횡포에 전 너무 시달렸었어요. 사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 돈은 사실 투자에 대한 부분일 것 같긴 한데요. 네. 아니요. 저는 네. 어느 정도 투자라고도 생각은 하지만 네. 기본 베이스로 제가 약간 힘들었던 적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실은 예. 제가 임차인으로 살 때. 어. 그래서 가능하면 내 집에 살고 싶다? 이거는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월세로 살고 매매를 다른 데다 하는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예. 그러면 그 내 계약에 대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남의 의지로 항상 이렇게 옮겨 다닐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내 집같이 편하지 않다는 이 부분 혹시 못을 박을 때나 제가 못 한 번 잘못 봐가지고 예. 벽지를 전부 변상하라 해가지고 벽지 전체를요? 전체를요. 제가 그래서 25평이었는데 예. 그것도 실크로 제가 근데 못 받긴 했어요. 예. 인정해요. 예. 근데 그거를 똑같은 거를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구해가지고 예. 풀칠 잘 해놨거든요. 예. 누가 봐도 안 보여요. 걔는 잘 보인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150만 원을 보증금에서 깐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또 제가 그러니까 강북구 미아동에서 네. 한 6년 정도 자취를 했는데 네. 그때 겨울이면 제 변기가 얼 정도였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물도 얼고 변기도 얼고. 네네. 근데 그 변기가 얼어서 깨졌어요. 그 변기 깨진 부분 30만 원도 저보고 내라 그러더라고요. 변기가 깨졌는데. 네. 변기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깨뜨린 것도 아니고. 그냥 깨졌는데. 그쵸. 따지고 보면 임대차 계약을 그런 거면 하면 안 되죠. 예. 왜냐면 그 장소에 대해서 사용 수익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왜냐면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할 수 없는 집에서 뭘 하겠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있으면은 당연하게 집주인이 약간 뭐라 그럴까, 내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바꿔줘야지 기본일 거라 생각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거치다 보니까 나는 싫다, 세입자는. 네. 그게 옛날부터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매매를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네.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아무래도 내가 같은 입지에서 네. 선택을 하면은 주거 형태가 좀 밀려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어쨌거나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가야 되는 평수를 줄이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연식을 포기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기존의 집에서 오피스텔, 빌라로 가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매로 그걸 간다는 거는. 왜냐하면 네. 이 사람이 심리상 높여갈 수는 있으나 네. 줄여가긴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사실은. 네. 아마 그런 대안보다는 입지가 좀 덜한 것으로 이제 점점 나오는 형태를 띠겠죠. 네, 그런 식 분들은. 네. 왜냐면 전세 가격도 사실 네네. 많이 올랐거든요. 네. 네, 매매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음. 네. 사실은 근로해서 띄워잡을 수 있는 전세 상승 폭이 아니잖아요. 네. 정확하게는. 예. 그러니까는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 거기서 좀 더 살면서 이제 월세화를 시키던가. 그러니까 준전세 같은 형태가 되겠죠. 기존 전세금 그대로 두고 어차피 지금 금리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월세를 조금씩 추가를 시켜서 그제에 머무르던가. 그것도 부담스럽다. 네. 내 가처분 소득 대비해 봤을 때 조금 월세가 생기는 것도 부담스럽다 하면 그때는 이제 좀 더 입지가 낮은 곳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선택인 것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블록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때 지금 돌이켜 보면은 네. 한 처음에 그럼 월세 세팅을 먼저 하신 거예요? 전세 세팅을 먼저 하신 거예요? 부동산 처음 경매로. 시작했을 때요. 예. 경매는 저는 전세 세팅이라는 걸 몰랐어요. 아. 저는 그 당시에는 사실 예. 이 전세 레버리지 투자, 예. 전세 갭 투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처음 막은 게 경락 대출을 막았어요. 네, 경매 네. 낙찰 대출. 네, 네. 그 전까지는 저는 경매만 하다가 내가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연봉이 3천이었는데 네. 제가 그때 은행에 빌린 게 한 2, 30억이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로는 내가 낙찰만 받으면 그 담보로 다 빌려줬어요. 어. 왜냐면 내가 얼마 소득이 있고 이런 거 별로 크게 따지지 않았었거든요, 예, 사실은. 예. 근데 처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경매 낙찰을 막아놔서 그럼 나 이제 어떡하지 생각했을 때 그러면 담보 대출을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한 게 이 갭 투자였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때라서 다 월세 세팅이었어요. 근데 월세 세팅인데 네. 지금이야 옛날에 좀 달라서 지금은 만약에 내가 돈을 빌리면 바로 상환이 원금이랑 이자랑 상환이 시작되잖아요. 네네네. 그 당시 경매로 받으면 한 3년에서 5년 동안은 거치 기간을 줬었어요. 이자만 내는 거예요. 이자만 예, 내는. 예. 그 기간이 너무 쏠쏠한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원리금을 같이 낸다고 가정을 해봐요. 예, 예. 그럼 내가 50을 만약에 월세를 받는데 원리금이 50 이상이야. 예. 그럼 나는 경매를 해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예. 오히려 내 돈은 마이너스가 돼가는 거잖아요. 예. 아무리 원금에서 깎는다 하더라도 이 체감이 안 들어요. 예. 뭐 5천에서 뭐 2, 300 깎는다고 그 체감이 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안 들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는 거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50에서 이자를 20만 내고 네. 그럼 30이 제 순이익인 거잖아요. 네, 네, 따지고 네. 보면. 그죠. 그 순이익을 계속 주머니에 쌓이는데 어. 직장인 입장에서 이거를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달콤하잖아요. 네. 이 돈 들어오는 게 뭐 단돈 몇만 원이라도 그러니까 내 근로로서 번 돈 말고 플러스로 이렇게 월세 수익이 되다 보니까 너무 네. 달콤해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패시브 인컴 만들라 막 이런 거 되게 그때 그쵸, 유행해가지고. 그쵸. 끌 수가 예.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 거치가 끝나면 내가 이제 원금도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예. 원금도 상환을 해야 되니까 내 원금까지 상환하면 내 남는 게 없네. 그래서 전세입자 끼기 시작한 거죠, 다들. 네, 그때. 그때부터 하신 거구나.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그때 얘기하셨던 빠르게 내가 차익 나면 바로 팔고 이거는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부자 뭐 경제적 자유 네. 이렇게 이루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요. 예, 지금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고 하면 사실 네. 이거를 같이 볼 수 없고요. 예. 제 시간보다는 따지고 보면 이 코로나가 성행했던 딱 2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1년 요 네. 2년에 네. 내가 이 시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굉장히 커요. 만약에 내가 그 시장에 생각이 없었지만 누군가 내가 손목 끌고 가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다라면 네. 그 사람을 은인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 시기가 인생에 있어서 다시 이런 기회가 올까라고도 싶기도 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M1, M2 이것도 요즘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긴 써요. 네, 이게 원래 M1, M2랑 예, 그쵸. M1, M2 비율도 많이 비율도 많이 쓰죠. 네, 왜냐면 네. 이거 같이 뭐 어플들도 많이 나와 있고 네. M1은 이제 그 협의 통화한 거고 네. 그 우리가 실제 쓰는 현금이라든지 뭐 예금이라든지 이런 거고 M2 광의 통화 자체는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한 유동성이 딱 M2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봤을 때 그 적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회사채라든지 뭐 지방 뭐 이런 채권이라던가 그러니까 광의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M2가 한 3,500조 정도 네. 되고요. 그리고 M1 자체가 한 1,500조 정도 되는데 네. 우리가 비율로 봤을 때 이게 35%.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풀린 돈 중에 내가 직접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많냐 적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증권사에 예탁금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주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네. 그 돈을 지금 많이 모아놨나 안 모아놨나 그 차이인데 과거로 봤을 때 이 35%가 넘었던 게 단 3번밖에 없었어요. 역사상. 네네. 그게 87년이랑 네. 05년이랑 네. 그리고 20년이었거든요. 아. 이것만 봤을 때도 그렇게 유동성이 많았을 때 다음에는 대폭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정확하게 88, 06, 06, 네, 21년 맞네.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소름 끼치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방 사이클은 전 수요 공급에 맞춰서 왜냐면 네. 인구도 그렇고 약간 건설사의 공급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를 사이클을 맞는데 네. 수도권과 광역시와 이런 서울 특히나 이런 남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지역 이런 네. 것들은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장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점은 네. 사실상 2021년에 정점을 찍고 지금 그 비율이 약간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 비율이 다시 올라가려면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가 아니라 네. 취득을 할 수 있는 뭔가의 베네핏을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출 규제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뭐 대출 규제 쉽게 뭐 안 풀어줄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이제 인사 그렇죠. 다들 인사하고 있다는데 네. 우리만 할 수도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취득세 인하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이게 네. 그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걸 도와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했을 텐데 네. 지금 보면 이번 정권은 이 전 정권의 부동산에서 잘못된 거를 따지고 보면 얘기를 하면서 세워진 거라서 네. 굳이 부동산 가격을 띄울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니까요. 인위적으로 띄울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수도권장이 그 전에 사이클이 2008년에 정점을 찍고 2009년에 내려갔다가 네. 2009년에서 10년까지는 반등한 기간이 있었거든요. 네, 네. 주식으로 따졌을 때 양봉 기간이 있었어요. 요렇게 양봉 기간이 있고 네. 2010년에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2013년까지 쭉 밀리기 시작한 네. 거죠. 그때 이제 뭐 버블 세븐도 나오고 이렇게 쭉 빠지기 시작한 건데 요 때는 사실은 부양책도 있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괜한 기대를 할 필요가 그쵸. 없다. 저도 그래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왜냐면 그렇다고 지금 유동성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역사상 이게 87년부터 통계낸 지표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30몇 년간 네.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세 번의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장이긴 하지만 네. 빠지는 거에서는 더 이상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네,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건 맞긴 맞아요. 그럼 지금 같은 네. 경우는 부자 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 다음 사이클까지 보면 지금 보니까 한 너무 20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재투자 방법은 또 네. 사이클을 안 타요. 왜냐면 네. 그게 있죠. 뭐 저도 전에 나왔던 방송들 되게 좀 오면서 몇 개 보고 왔는데 네. 뭐 서울 중위권 평균 내면 10억이고 네. 또 이제 전세가율이 서울 같은 경우 50% 잡으면 네. 말 그대로 5억의 현금이 있는 사람 이것도 투표하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5억이면 60채를 산 사람이라서 저는 그냥 뭐 채당 1,000만 원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라 네. 뭐 이렇게 유동성의 장이라던가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네. 당연히 내가 내 가격에 오르려면 필요하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시세보다 싸게 사야 된다. 결국 싸게 비결은 산다. 싸게 사서 그냥 제 가격에 판다.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운 좋아서 2, 3천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얹어서 팔 내가 수도 생각했던 있고. 왜냐면 네. 제가 이걸 왜 생각했냐면 네. 아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이 4.76에서 멈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부동산들을 막 돌아다녀 보니까 이 월세는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리 조그만 원룸이라도 네. 월세는 올라가고 맞아. 있고 또 KB 시세에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KB 오피스텔 시세도 따로 있어요. 네, 네, 오피스텔 네. 있으면은 딱 이렇게 구간마다 그 월세 시세, 전세 시세, 매매 시세 다 있는데 네. 월세 시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매매 맞아. 시세보다 더 급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원룸 섹터인데. 강남 천에 70 시대가 끝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근데 보통 상가에 80, 85도 나오더라고.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보통 1080짜리 오피스를 많이 샀는데 예. 사장님께서 이거 월세 10만 원 더 한다라고 하면 누가 들어올 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 생각에는 오피스 수익률이 5%라고 생각을 하면요. 예. 이거는 역산을 해보면 240을 곱하면 딱 그 매매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월세에서 만약에 10만 원이 올랐다. 그러면 이거 240을 곱하면 2,400이 오른 거예요. 월세에 대한 오름폭을 역산을 시켜서 매매가를 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오피스에 들어가서 사장님 이거 월세 뭐 그전보다 10만 원 올랐죠. 라고 해서 맞다라고 하면 그 가격은 이미 매매가로서는 2,400이 올랐다는 얘기인 거죠. 저도 이것도 판단을 한 거였어요. 사실은. 이 월세에 대한 부분도. 맞아요. 강남 월세가 슬금슬금 네. 오르더니 천에 70짜리가 이제 없어요. 방이 없어. 그렇죠. 예, 원래 그 가격이면 구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것들도 지금 다 1000에 90, 1000에 80. 좀 전용 면적 29제곱미터 큰 거나 있거든요, 역삼동에. 네. 걔가 지금 거의 보증금 1000에 100. 이 정도. 그러니까. 네. 분리형은 100 다 넘어가고. 그쵸. 예. 네, 맞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얘기 드렸던 오피스텔 투자라든지 네. 완전 초소형 투자죠. 초소형. 초소형 주택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 이 책이 네. 이겁니다.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 산다. 이 책인데 여기에 나온 투자 방식이 굉장히 이게 각광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네. 시간의 흐름이나 아니면 뭐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결국 부동산은 돈이 있는 사람도 무조건 하겠지만 네.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통해서 좀 더 내 삶을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또 요즘에 코인이나 주식도 막상 해보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데 네.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사실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수요층은 항상 있어요. 사실은 내가 돈이 없이 그러니까 왜냐면 돈 벌기가 또 돈을 모아놓기가 네. 쉽지 않은 세상이기 네, 때문에 네. 내가 가진 거는 별로 없지만 뭐 이렇게 저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많이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까지 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강의도 원주에서 하세요? 사실 제가 강의를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면 공시 가격 1억 이하도 제가 강의를 많이 했었고 서울 오피스텔도 제가 네. 강의를 했었고 했는데 네. 저는 강의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잘하긴 합니다. 네. 제가 지리교육과를 나와가지고 아. 뭐 잘하긴 해요. 그리고 네, 네, 아직 네. 실패한 적도 없고 네. 근데 사실은 이 강사가 한 번 실패하면 끝인 거고 그죠. 그 바닥에서 끝인 거고 네. 또 강의라는 거는 누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지만 누구를 그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100% 올리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 거는 강의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낸 다음에도 네. 유료 강의를 안 하겠다라고 제가 블로그에 썼었는데 네, 그 네. 이유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베팅의 장이 돼버려가지고, 네. 그죠. 확실한 것들이 좀 없는. 고수들도 네. 이렇게 약간 잘 안 하면 왜냐면 이게 제가 인간 지표인데요. 네. 제가 인간 지표로서 작년에 한 25개 샀거든요. 네. 올해 5개 샀어요. 그 말은 네. 제가 매물 검색을 하루에도 2-3시간씩 해요. 네. 안전마진은 2-3천만 있으면 사기도 하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찾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네. 많이 그런 물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면 그런 안전마진이 만약에 뭐 있다 하더라도 이미 매매가가 사실상 그 1년, 2년 동안에 풍부한 유동성 장을 통해서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보시고 진짜 실전 투자자의 네. 시각으로 시장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